2023년 수능 26번 3전 문항이 되겠고요. 3전 문항은 뭐 크게 복잡한 거 없어 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개수라는 건 손가락으로 세는 거잖아. 이산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x는 4개를 던졌으니까 x가 나올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0부터 4까지가 되겠죠. 근데 이 x 값들에 따라서 확률 변수 y를 새로 정해야 하는데 x가 앞에서 0이나 1 나오는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채용하겠다라는 말이야. 그럼 여기에 0과 1을 그대로 내린다, 얘네들은. 근데 확률 변수 x가 2 이상의 값을 가질 때에는 그 y 값을 그냥 전부 다 2로 처리를 하시겠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 y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개뿐이잖아. 칸을 그럼 3개를 마련을 해놓고 이 y는 이제 확률이 필요하니까 밑에 확률 칸만 채워주면 끝나겠죠. 다 채우고 나서 항상 하는 거 있죠. 확률의 합이 1인 것도 확인할 것이고요. 자, 여기서 또 한번 가볼게요. 얘는 일단 x가 0이 나오는 것과 동일하니까 4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하나 더 안 나온다를 계산해주면 되는 건데 전체로 생각을 해보자. 이게 뭐 전체 경우는 2의 4제곱이겠죠. 앞뒤가 4번 바뀌니까. 근데 뭐 그 중에 딱 하나 아닌가 해서 그냥 하나를 올려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분모는 2의 4제곱 똑같겠고 이거는 4cc를 가져가 주셔야겠죠. 4개의 동전 중에서 하나가 앞면이 되겠다라는 확률이야. 자, 그럼 얘는 16분의 1이고 얘는 16분의 4고 이제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뭐 세 번째 칸 계산해요, 말아요? 안 해도 되잖아. 뭐 하면 돼, 이제. 1에다가 앞에 거 빼버리면 이거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냥 마지막 칸 같은 경우는 그냥 1에다 빼서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16분의 1과 16분의 4와 16분의 11이니까 이제 확률의 합이 1인 걸 확인하셨고 바로 갑니다. 2y는 다 곱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마무리하자. 16분의 0은 빼고 4 더하기 22 해서 16분의 26이니까 약분해서 8분의 13 제출해 주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 괜찮나요? 그 y가 지금 마치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처럼 두 구간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사실 3전 문항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실제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저 표현이 저렇게 나와도 이제 겁먹지 말고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년 10월 학평 27번 3전 문항인데요. 조금 더 어려운 3전 문항일 것이다. 왜? 27번이고 발문도 좀 긴 편입니다. 자, 이쪽부터 갑니다. 공이 총 7개가 들어있다라는 건 받으셨는데 그 종류가 1 또는 2 또는 3이래요. 아, 근데 이제 읽어보면은 숫자 1이 적힌 공과 2와 적힌 공과 3이 적힌 공이 몇 개씩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분배를 해야 되고 그 힌트를 계속 쭉 읽어보니까 자, 일단 문제 읽을 때 이런 거 좀 확인하셔야 돼. 2개의 공을 임으로 동시에 꺼낸다 하면은 일단 분모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콤비네이션이죠. 그렇죠? 근데 총 7개니까 7개 중에 2개에서 분모는 이제 7C로 갈 거야. 모르니까 이렇게 해보자. 얘를 A개에 있다고 그냥 말을 하고 얘를 B개에 있다고 말을 하고 얘를 C개에 있다고 말을 해봐. 그러면은 공이 총 7개니까 읽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로 바로 놔둘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확률 계산 이제 하나씩 들어가셔야 될 텐데 분모는 전부 다 7C야. 7개의 공 중에서 2개를 임으로 뽑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힌트가 있을 건데 읽어보니까 PX는 4가 나와 있어. PX는 4. 자, 이때 그 X라는 의미도 이제 잘 읽으셔야 되겠고요. 확률 변수 X는 공을 2개를 뽑았을 때 그 곱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둘이 곱해서 4가 나온다라는 거는 얘를 몇 곱하기 몇으로 볼 수밖에 없죠, 지금? 2 곱하기로 볼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공을 2개를 뽑는데 2를 몇 개를 뽑았단 소리야? 2개. 그럼 이제 그거는 몇 C가 돼버리죠? 여기다가 B개를 이용해서 BC가 되겠죠. 그래서 7C분의 아직은 내가 모르겠는데 BC를 걸어주면은 그건 바로 이 친구의 확률이 될 텐데 그 친구가 일단 21분의 1이래. 그럼 7C 자체가 일단 21이니까 너무 쉬운 게 그냥 B가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B가 2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요. B가 2개면은 A랑 C를 더해서 5라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2개를 좀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다음 힌트 갑니다. 이때 이 등식을 성립하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그냥 이게 3이고 이게 2 아닌가 바로 생각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니까. 근데 이거 약간 야매니까 다시 계산해야겠죠. 자, px는 2가 될 확률과 또 3x가 6이 될 확률인데, 이건 또 곱으로 이해를 할 테니까 얘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1 곱하기 2가 될 수밖에 없고 얘는 2 곱하기 3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의미가 1 하나 뽑고 2 하나 뽑아서 얘가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2 하나 뽑고 3 하나 뽑아서 얘가 된다는 거니까 확률 계산 들어갈 때 분모는 7C2가 되겠고, 자, 1, 2 보자. 여긴 두 개인 거 확실하고 얘는 A는 아직 모르니까 AC1, 그 다음에 EC1 걸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계산하면서 7C2분의 2 하나 3 하나 뽑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EC1 곱하기 CC1 걸어주면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등식이 앞에 2를 곱한 것과 3을 곱한 게 똑같다라고 정리가 될 거야. 자, 등식 세웠으니까 이제 바로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 양쪽에 2를 나누고 들어갑시다. 여기 EC1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고 정리를 하시면은 한번 꺼내볼게. 그 정리된 식은 좌변에서 2A가 되겠고 우변에서 3C가 되겠죠. 자, 2A는 3C고 A랑 C 더해서 이제 5인 건 알고 있으니까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3이랑 2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일한 가능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3개고 C가 2개니까 여기에 3개, 여기에 2개 붙여주면은 총합이 7개라서 알맞은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때 마지막 질문입니다. x가 3 이하인 경우를 구하라 했는데요. 나올 수 있는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x가 1 곱하기 1이 가능하겠고 1 곱하기 2도 가능하겠고 1 곱하기 3에서 총 3가지의 변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이산확률 변수에 의해서 다시 해체를 해주면은 x가 1일 확률과 x가 2일 확률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3일 확률을 3번을 계산해서 더하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계산한 게 몇 개 있잖아. x는 2일 확률 이런 것도 계산해놨으니까 아래 여기 보고 3개, 2개, 2개 보고 바로 계산 들어갈게요. 그래서 답니다. 7C2분의 여기 3개 중에 2개 뽑으면 곱이 1이 되겠죠. 여기도 계산할 때 7C2분의 1 하나 뽑고 2 하나 뽑으면 곱이 2가 되겠고, 마지막 갑니다. 7C2분의 1 하나 뽑고 3 하나 뽑으면은 곱이 3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는데, 통분해서 바로 갑니다. 21분의 분자만 계산하시면은 3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21분의 다 더해서 15고 3으로 나눠서 7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번 문제였습니다. 3점 문항 치고 마지막 계산이 좀 긴 편이긴 한데, 그 계산을 하기 전에 실제로 이 ABC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5번 문제 좀 고난도였어요. 풀이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 풀어본 것 같지 않아? 기억나지 않았나? 그죠? 이거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한 3번째 푸는 거일 텐데, 좀 자주 봤던 문제이긴 한데, 뭐 자주 봤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풀릴 거란 보장은 없기도 해요. 워낙 고난도로 출제가 된 문제고, 자, 보면요. 꽤 오래된 문제인데 9평 16번 문제, 평가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될 텐데, 자, 읽고 나서 일단은 저 5번의 동그라미를 치셨겠고요. 그리고 시행의 규칙이 나와 있는데 저건 그냥 읽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5번의 시행이 있다라는 거는 그 풀이를 좀 생각을 해보자. 뭔가 시행을 반복하는 문제들은 항상 표처럼 칸을 작성하고 그 진행 상황을 살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행이 5번이라는 걸 읽고 표를 작성하는 것처럼 첫 번째 시행, 그리고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네 번째 시행, 마지막으로 5번째 시행, 표처럼 칸을 좀 만들어주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행을 먼저 읽어보니까 앞면이 나오면 세모로,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시행부터는 뒷면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표시하기로 했고, 앞면이 나왔을 때는 바로 이전의 결과가 앞면이면 동그라미, 뒷면이면 세모를 표기하기로 했어. 자, 뭐 예시를 하나 던져주긴 했는데 좀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앞뒤 앞뒤로 나왔으면은 다음과 같이 세모가 2번 표시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때 확률 변수 x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잘 읽으셔야 돼. 이 작성된 세모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묻는 것은 그 x 값이 2일 확률을 물었습니다. 즉 한글로 세모가 2번 나오는 상황을 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세모가 마지막까지 두 번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앞에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첫 번째 규칙으로 가시고 첫 번째는 앞면이 나오면 무조건 세모야. 그럼 이제 앞면과 뒷면을 좀 구분하셔야겠어. 이게 앞면이 나왔을 때랑 뒷면이 나왔을 때 케이스 크게 두 갈래로 뻗어서 출발을 하시겠죠. 앞면이 나오면 일단 세모가 하나 확보가 되고요. 뒷면이 나오면 이제 동그라미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앞면이 하나가 확보가 됐을 때 그 뒤에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남은 횟수는 2부터 5까지 총 4번을 더 시행할 거야. 그죠? 한글로 얘기해보자. 이 4번의 시행의 결과 중에서 세모가 몇 번만 더 나오면 되죠? 한 번만 더 나오면 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시행부터 세모가 어떻게 나오면 되지? 규칙 다시 읽어봐. 세모가 나오려면은 앞면이 나왔을 때 뒷면이어야 돼. 이전의 결과가. 그러니까 이 세모가 나오려면은 뒷면이었다가 앞면이 나오는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태울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두 칸짜리 덩어리로 인식하시면요. 이게 2회차, 3회차에 연속해서 나오거나 혹은 3회차, 4회차에 연속해서 나오거나 혹은 4회차, 5회차에 연속해서 나오는 케이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다 써버려, 한글로. 뒷면이었다가 앞면이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세모가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케이스를 직접 세지 않고 통찰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규칙이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규칙을 읽고 이걸 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앞면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케이스도 가볼게. 뒷면이었다가 앞면이 나오면 여기서 일단 세모를 확보를 하시는 거야. 그죠? 세모가 확보가 되시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내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세모가 이미 두 번 나왔으면 여기 4, 5회차 때 세모가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그걸 내가 있으면 빼줘야 돼. 그러니까 전체 사건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여기서 문제 조건은 클리어가 됐단 말이야. 세모가 이미 두 개가 확보가 됐으니까 여기 뒤는 동그라미 나오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가능성만 따져보자. 여기는 앞 또는 뒤니까 두 가지고 여기도 앞 또는 뒤니까 두 가지야. 그래서 2 곱하기 2라고 계산하실 수 있지만은 이 총 4가지 사항 중에서 다시 한번 뒤 앞이 나온다면은 세모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 빼기 1이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3가지가 확보가 된다. 자, 이게 바로 4, 5회차 때 세모가 한 번 더 나오는 여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 풀이 괜찮아? 이 첫 번째 줄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이 풀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칸도 한번 가볼게. 이번에는 3회차랑 4회차를 연결해서 4회차 때 세모를 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아직 비어있는 2회차의 두 가지 경우, 5회차의 두 가지 경우에서 여기는 일단 4가지를 다 꺼낼 건데, 자, 여기서는 뭐 뺄 거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왜냐면 2회차랑 5회차가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뭐가 나와도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4가지를 모두 가져갈 거야, 여기서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세모가 이제 5회차 때 확보된 경우 보면은 얘도 일단 마찬가지 앞에서 2 곱하기 총 4가지 케이스를 볼 건데 여기 뒤 앞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를 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지막으로 계산 가져가면은 하나 빼서 가야 되기 때문에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3, 4, 3이니까 모두 더해주면은 10가지가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1회차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였어요. 괜찮니? 항상 이렇게 보기 쉽게 표로 좀 정리를 해주고, 자, 이제 그 다음 케이스 1회차 때 뒷면이 나온 경우로 넘어갑니다. 자, 1회차 때 뒷면이 나왔으면은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가 기록이 된 거니까 이제 이 2회차부터 5회차까지의 시행 중에서 세모가 2번 나와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2회차부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2회차 때로 케이스 한번 나눠볼게. 뒷면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면 세모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면이 나왔다고 치면은 세모가 확보가 되는 거야. 근데 2회차 때 뒷면이 나왔다고 보면은 동그라미가 여전히 있겠죠. 요 케이스 1번과 요 케이스 2번 좀 나눠서 가볼게요, 여기도. 자, 앞면이면 일단은 2회차 때 세모가 하나 확보된 거야. 그럼 남은 3회차랑 5회차 시행 중에서 세모가 한 번만 더 나오면 되는데, 그건 여전히 또 뒤앞이라는 연결고리를 덩어리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3회차, 4회차에서 나오는 경우, 그리고 4회차, 5회차에서 나오는 경우를 각각 셀 겁니다. 이렇게 뒤앞이 또 있다면 여기에서 세모가 하나 더 나온다는 거죠. 얘도 똑같이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한 칸 나왔으니까 이제 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5회차 때 한 개 나왔으니까 두 가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3회차 때도 두 가지에서 상관이 없잖아요. 앞이 나오든 뒤가 나오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니까 합쳐서 네 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괜찮아? 자, 마지막 들어가자. 이제 동그라미 나와버렸다면 이 3, 5회차 마지막 세 번의 시행 중에서 세모가 두 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에 동그라미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회차 때 세모를 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3회차 때 이제 앞면을 깔 수밖에 없어. 앞면 깔면서 세모를 가져갈 거고, 그 다음은 또 뒤앞이 또 있어야 되잖아. 뒤앞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세모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 세모니까 경우의 수가 그냥 한 가지만 나오는 거야. 이쪽 케이스도 모두 더해줘 보면은 5가지가 확보가 되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두 다 더해주면은 케이스 경우의 수는 15가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세는 거 끝났고요. 자, 이제 정답은 뭘로 제출하려 했냐면은 얘가 뭐 구하라 했어요? 확률로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제 전체 분모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앞부터 뒤까지 총 몇 가지가 나올까? 어렵지 않아요. 2의 몇 제곱? 5제곱 끝났죠? 32분의 15가지 센 거 올려주시면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확률 계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 이게 언제 나온 거야? 16번 문제니까 이제 해당 시험지에서, 진짜 옛날이긴 하다, 09년이면. 이게 개정 7차다고 옛날 7차인데 거기서 아마 사전문항이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 너기출 집에 잘 가지고 있지? 너기출을 언제 쓸 거냐면은 내신 때는 좀 무거워요, 책이. 그죠? 원래 그러니까 교재 선정할 때 회의하다가 원래 개념 원래 한 것만 하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회의하다가 어쩌다 너기출 추가했는데, 그걸 이제 학기 중에 내신 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학기 끝나고 여름방학에 기출 분석 시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신 대비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갈 거야. 그죠? 7단원 이제 일요일날 수업 끝내줄 거고, 학교 기출을 매일 하나씩 풀 거고요. 그리고 고쟁이라는 책을 좀 선별을 해서 같이 쓸 예정입니다. 고쟁이를 아마 써본 친구들도 있겠는데 내신 대비용으로 딱 좋고, 뭐 구매하는 거는 일단 안내는 나가긴 할 건데 이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개인별로 케어가 되기 때문에 프린트로 항상 준비를 좀 해드릴게요. 몇 개 정도 풀면 되냐? 확률 단원까지 세봤는데 한 400개 정도 풀면 됩니다. 그럼 400개면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100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100개씩 해서 유형을 400개를 채울 거고, 그리고 학교별 시험지는 일주일에 2개니까 적어도 한 7번에서 8번의 시험을 치르게 할 겁니다. 그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해주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작년 2009년 문제 정답 2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였고 넘어가 보자. 7번 괜찮지? 넘어갈게. 표 작성은 끝나고. 이것도 뭐 괜찮아요.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절대값 뭐 풀어주면 되고. 다음 문제. 자, 이제 13번부터 3개만 더 풀면 되는데, 자, 13번 문제도 처음 보는 건 아니야. 본 적이 있을 테고 저 그림 자체는 기억이 날 건데. 자, 보면 이것도 2014년 9평 14번 사전문항이었고요. 이게 지금 생긴 거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 갑자기 수학원도 아닌데 단위원이 등장하고 그걸 분할한다고 말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저기 원을 잘 다루는 편은 아니란 말이지. 너네 아마 수능날 공통수학 원을 열심히 더 하지 않는다면 수능날 수능시험지에서 삼각함수의 도형 문제를 못 풀게 될 거야. 자, 삼각함수의 도형하면 떠오르는 문제 있어? 사전문항이잖아. 이제 옛날 10년 전부터 했을 때 약 5년 정도는 무한등비급수라는 유형이 출제됐었고, 2020년부터 또 공통 선택문항의 5년에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잖아. 그지? 이거 한 번도 안 빠져요. 6평, 9평, 수능 무조건 다 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전통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수능 끝난 내년까지도 계속 나올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가 안 돼 있다고 해서 걱정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게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일주일에 2-3시간 정도는 적당한 것 같아. 수학원 뭐 이번 주에 2시간 하고 수학2 다음 주에 2시간 하고 이 정도. 근데 이제 경계해야 될 거는 또 학기 중에 내신 친구들 바쁘다고 3월부터 6월 말 학기 끝날 때까지 아예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아예 놨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4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잖아. 여러분 7월 초에 책을 다시 필 때 개념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하겠다. 계획표에 좀 집어넣으세요. 오래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그냥 2-3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야. 시험 전주 정도만 빼고 이제 쭉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일단은 받으면은 별로 이제 안 읽혔을 거예요. 이 단위원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뭔가 공식이 있기도 한데, 이 표현도 일단 N으로 나와서 읽기 힘들었을 거란 말이지. 보면은, 근데 사실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반지름 길이도 이제 1로 너무 쉽게 나왔고, 중심각 90도인 건 너무 당연하고, 또 이제 이거 가면은 2n 등분한다. 그럼 이제 이때 n이 몇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그림 밑에 보면은 n을 3이라고 분명히 언급해 드렸잖아, 그지? 그럼 n이 3일 때 얘는 몇 등분 됐다고 읽으면 돼, 그냥? 6등분. 그치, 6등분 됐다고 그냥 읽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그림이 저렇게 좀 어마무시하게 나와 있긴 한데 다시 그리면 된다는 거야. 6등분을 내가 다시 그려주면 되죠. 가운데 선을 5개를 그리면서. 이거 그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P0니까 여기서부터 번호를 좀 매겨와. 1, 2, 3, 4, 5 매겨서 그림을 좀 세팅을 해놓고 90도짜리 4분원을 이제 그림을 완성시켜놨어. 이렇게 출발할 거야. 그 다음 규칙 좀 읽어볼게. 그 다음 규칙이 뭐냐면은 나는 저 반지름 1부터 5까지 5개 중에서 임으로 하나만 선택을 할 거야. 그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OPA 부채꼴과 위에 있는 OPB의 넓이의 차, 여기 넓이의 차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결국은 수학원 문제가 아니라 확률 변수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부채꼴과 부채꼴의 넓이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냥 하나를 구체화를 시킵시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P1을 골랐어. P1을 반지름을 고르게 되면은 이 옆에 있는 OPA가 S1이 되고 그 위에 있는 5덩어리가 S2가 되겠지. 자, 그럼 일단은 이 한 조각의 넓이가 궁금한 거니까 얼른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게 원의 넓이는 파이잖아. 반지름 1이니까. 자, 거기에다가 이게 4분원에서 6조각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조각이 났을 거란 말이지. 자, 한 조각의 넓이가 24분의 1파이다라는 거는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이제 x가 몇이 나올 거냐? 계산해보자. 위에 5조각이고 아래 한 조각이니까 5에다 1 빼면 몇 조각짜리야? 네. 넓이의 차가 4조각이지. 그래서 4조각을 그냥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24분의 1파이 곱하기 그냥 4라고 쓰시면 돼요, 편하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P2를 골랐다고 쳐보자. P2를 고르면요, 이 반지름을 기준으로 그 밑에는 2조각이고 그 위에는 4조각이니까 4조각에다 2조각 빼면 몇 조각짜리가 넓이가 되겠어? 2조각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그냥 편하게 2조각이다 24분의 1파이 곱하기 2라고 기록하면 되겠고, 자, 마지막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딱 가운데 있는 P3를 고르시면은 P3 기준으로 아래도 3조각 위에도 3조각이니까 차이가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끝났어. 그러면 이제 X가 가질 수 있는 차이의 값은 딱 3종류야. 칸을 딱 3개만 걸어놓고 확률을 가져오면 됩니다. 분모는 너무 쉽죠? 5개의 선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5C1, 5분의 자, 지금 이거는 뭐 예를 들어 P1을 골랐을 때 상황인데 저 위에 있는 P5를 골랐을 때도 다르지 않고요. 여기도 P2를 골랐을 때를 보여줬는데 그 위에 있는 P4를 골랐을 때 다르지 않고 여기는 이제 P3 한 번만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2개고 여기도 2개고 여기도 1이니까 확률 계산 끝났습니다. 뭐가 하라 했죠? 뭐야, 그냥 X의 기대값 끝났습니다. 이렇게 다 곱해서 계산 넘겨주면 되겠죠.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5분의 2 곱하기 6분의 1파이 더하기 한 번 더 5분의 2 곱하기 12분의 1파이 0은 계산 안 해. 의미가 없으니까 마무리 해주시면은 15분의 1파이 더하기 30분의 1파이 통분해서 갑니다. 30분의 3파이 자, 10분의 1파이가 기대값으로 나오겠습니다.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끝나겠네요. 계산은 실제로 매우 쉽죠.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x의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은 계산 별거 없었단 말이지. 기대값 계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3번 문제 확인하고 이제 14번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이제 확률 질량하면서 마찬가지 이상 확률 변수 문제가 되겠고요. 해당 문항 2007년 유평 문제 23번입니다. 자, 5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내 색을 확인한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복원인지 비복원인지 항상 잘 읽으셔야 돼. 자, 이 문제 끝까지 읽어보니까 뭐라 했어? 다시 넣지 않는다. 밑줄 치셔야죠. 비복원이란 말이잖아. 비복원이야, 비복원. 그러면은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에서 확률이 달라질 것이고요. 독립시행은 아니란 말이 되겠죠. 네, 독립시행은 아닙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가 이용이 될 것 같고, 반복하여 흰 공 2개가 싹 다 나올 때까지 시행의 수를 x라고 하자. 그럼 시행의 수 x의 최대는 5번이겠죠. 공이 총 5개가 있었으니까. 아, 그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등식. 그 시행의 수가 3보다 클 확률을 구하여라. 부등식으로 표현한 거를 이산 확률 변수니까 얼른 바꿔야죠. 4번 시행하시던가 5번 시행하시던가 이렇게 2가지 확률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주머니 안에 검은색 3개, 흰색 2개가 있으니까 확률을 각각 2번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px는 4부터 가자. 이게 4번 시행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표같이 좀 작성을 해보시고, 자,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봐. 4번까지 시행해서 흰색이 2개 다 나왔어야 된다는 말이지. 이거 그 게임에서 우승한 거랑 같은 말이야. 1회부터 4회까지 뽑았는데 흰색 공이 4회차 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래야 4회차에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4회차의 그 결과는 흰색 공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단 말이지. 그래야 여기서 4회차에서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럼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내가 손으로 그려보시면 되는데, 확률 들어가야죠, 여기서부터. 여기서 3C를 걸면 큰일 나요. 걸면 안 돼. 왜 걸면 안 되지 다들 알지? 이거 독립시행이야, 아니야? 아니야. 비복원이라 했으니까 계속 계산해야 돼. 여기서부터 가자. 가능하겠죠? 또. 가능하겠고. 3가지가 나오겠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확률을 한 번만 계산하면 되거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할 테니까. 여기 갑니다. 5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4개 나왔잖아. 4개 중에 2개가 흰색이야. 이제 3개 나왔지. 3개 중에 2개가 검은색이야. 이제 2개 남았지. 2개 중에서 하나가 흰색이야. 모두 다 곱할게요. 이거 모두 다 곱해주시면 이 하나의 확률은 10분의 1이 나오네요. 이게 두 번째랑 세 번째를 계산해도 같은 확률이 나올까? 다른 확률이 나올까? 같은 확률이 나올 수밖에 없어. 계속 그 뽑는 순서에 상관없이 어쨌든 4회차까지는 공을 하나 남겨두고 뽑는 상황이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확률이 10분의 1로 동일하다는 걸 좀 눈치를 챌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더해주면 10분의 3이라는 확률이 이게 바로 px는 4일 확률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어서 px는 5일 확률도 계산을 해줘야겠지. 이걸 일단 5회차 시행까지 가겠다라는 말이니까 칸을 5개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 5회차까지 칸을 설정을 하는데 자, 이번에도 5회차의 결과는 흰색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야 5회차까지 했다는 말이 될 테니까. 자, 그럼 그 앞을 생각을 해주시면 하나만 계산할게요.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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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이런 식으로 뽑다가 마지막에 이제 5회차에서 끝난 거고 이거 흰색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 다를 테니까 다 써주면은 총 4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4가지야. 여기서 사실 걸면 안 된댔어. 독립시행 아니야. 하나 계산해서 4배 해줄 거야. 자, 여기서 또 확률 계산 들어갑니다. 검은색 똑같이 시작할게요. 5개 중에 3개, 2개 남았죠? 4개 중에 2개, 하나 남았죠? 3개 중에 하나. 자, 그럼 이제 흰색 공밖에 없네. 2분의 2, 1분의 1. 의미 없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곱해주면은 그 확률 값은
또 10분의 1이 나오는구나. 좋습니다. 자, 10분의 1이야. 근데 이제 똑같은 구조가 4개가 있을 테니까 곱하기 4해서 바로 갈게요. 모두 다 더해주면은 정답 확률은 10분의 7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위아래 더해주라 했으니까 정답은 17을 정수로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많이 어려웠죠? 사전 문항 한번 난이도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테스트의 마지막 문항 15번 갈 건데요. 비교적 최근 문항입니다. 2020년 9평 선택형 수능 첫 번째 문제였고 정답률이 보면은 그렇게 낮지 않아? 표가 있으니까 자, 고민할 거 없이 바로 x의 기대값과 x제곱의 기대값 두 가지 계산하고 분산까지 계산하고 쭉쭉 계산 이어가 볼게요. 생각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계산을 할 수 있나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고 자, x에 대해서 일단 기대값부터 계산 들어가자. 2라고 이미 나와 있죠. 제곱의 평균도 나와 있죠. 자, 둘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갑시다. 계산할 수 있는 거 분산. 제평평제 갑니다. 5 빼기 2의 제곱. 분산은 1이었습니다. 뒤에서 묻는 거는 확률 변수 y의 기대값과 분산을 물었는데요. 이때 눈썰미가 좀 필요하죠. x랑 y가 무슨 관계가 있나 표를 좀 비교를 해봅시다. 그 값들을 좀 비교를 해봐. 위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변형한 밑으로 동일하게 옮겨올 수 있을까? 그치. 몇을 곱하고 몇을 더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걸 파악을 해야 돼.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잖아. x라는 확률 변수가 모두 동일하게 ax 플러스 b로 바뀐 상황이 되겠죠. 이때를 이걸 확률 변수 y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건데 현재 확률 변수 y는 x라는 변수에 10을 곱한 다음에 1을 더해버리면 모두 밑에 있는 표의 값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를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요. y 자리에 10x 더하기 1을 집어넣어서 돌려줍니다. 이때 또 배운 그대로 가시면 되는 게 기대값이라는 거는 이 변형 모양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10 곱하기 x의 기대값 더하기 1로 계산 바로 가시면 되겠고 분산이라는 거는 앞에 곱해진 수의 제곱의 영향을 받는다. 100 곱하기 vx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 마무리 할게요. x의 기대값이 2였으니까 쟤는 21이고 얘는 100 곱하기 1이니까 100입니다.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정답은 121이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이 끝났네요. 자,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으니까 시험까지 좀 확인하시고요. 오답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험지는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7시 17분 지나가니까 30분까지 시작할게요.